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동래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KNN 아나운서 고광용입니다. 동래구는 부산의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대 이전에는 부산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동래구에는 다양한 유무형 문화재들이 많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3.1운동의 중심지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호국정신이 이어져 오는 전통과 충절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통을 바탕으로 한 동래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적임자가 누가 될지 오늘 토론해 보시면서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해서 동래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생방송으로 6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또한 후보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래구청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후보께서 직접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장준용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동래구청장 후보 장준용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동래구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참신한 후보 장준용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우룡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현 동래구청장 김우룡입니다. 다시 함께 김우룡 재선으로 동래에 더 큰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정하면서 열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후보들의 출사표를 듣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동래구를 이끌 동래구청장이 돼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우룡 후보 기조연설부터 듣겠습니다. 1분의 시간 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동래구청장 후보 김우룡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아픔을 겪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불편함을 잘 참아주신 어르신들, 우리 동네의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코로나 상황에서 보여주신 구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구청장 임기 4년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동래구에는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성과는 동래구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다시 구민 여러분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2020년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전국 4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동래구는 이제 살기 좋은 도시를 넘어 살고 싶은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뿔이 동래구의 명성을 되찾고 구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동네를 만들어가는 일, 제 구정운영의 한결같은 목표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구청장 저 김우룡이 앞으로도 구민의 삶을 흔들림 없이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장준용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1분의 시간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래 구민 여러분, 지난 민주당 정권 5년 어떠셨습니까? 청년의 취업문은 좁아졌고 중장년의 일자리는 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문을 닫았고 서민은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 노력하는 이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도대체 지난 4년 민주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명품도 없이 동네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쇠퇴한 구도심만 남았습니다. 멈춰선 동네 발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시 출발하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동네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중요한 기회입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동네, 저 장준용이 만들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출사표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의 진행 순서를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사회자가 후보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는 공통 질문, 그리고 후보들 간 토론으로 진행되는 상호 토론, 이어서 마무리 발언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모든 발언에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토론 같은 경우에는 발언 총량제로 진행이 됩니다. 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합산돼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앞에 놓인 시계를 잘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지속적인 경기 침체 영향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 여파로 동네 상권은 활기를 잃고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부에서도 금융 지원이라든지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후보자들께서는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그리고 동네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기호 2번 장준영 후보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2분의 시간 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네에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 정말 힘드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운동을 제가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버텨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소상공인들의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소상공인들의 지원 정책과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되면은 좀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장이 되면은 우리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은 많은 인구 유입을 하는 것이 구청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동래구에 한옥 체험마을을 만들어 관광객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온천천에 삐철 거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온천천 삐철 거리를 보러 오게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위생교육이나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더 친절하고 소비자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동네를 한 번만 찾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래 찾아서 우리의 동네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장준영 후보 25초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예.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동네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소상공인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골목에 한 집 건너 한 집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 말 그대로 간판도 내리지 못하고 문을 닫은 집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 집들이 너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힘든 동네 상권을 살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엔 기호 1번 김우룡 후보에게 2분의 시간 드립니다. 예,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책은 소상공인들이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를 협력해가지고 전산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역량교육 강화를 하는 교육을 지원토록 하고요. 또 도움북을 제작해서 분야별 각종 지원책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해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또한 소상공인 서비스업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그러한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마 지난해에 우리 동래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우리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1호가 안락 오거리 골목형 상점가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관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가능한 구역들을 파악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식 좌석 교체라든지 노후 간판 교체 사업, 또 전통시장의 노후 시설에 대해서 현대화 환경 개선 사업을 물론 지속적으로 병행해가면서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또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의 구매 고객을 위한 무료 서틀버스를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니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정책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구매 2만 원 이상 식사 등을 구매했을 때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을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걸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네 방문회를 했듯이 동서동락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각종 박람회를 개최하고 온천 대축제를 개최하는 등 많은 분들이 모여서 동네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과 동네 상권 살리기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 살리기 외에도 많은 공약들 준비하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서로의 공약을 검증해보는 정책 토론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상호 정책 토론은 발언 총량제로 진행이 됩니다. 각 후보마다 6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합산돼서 계산되기 때문에 앞에 놓인 시계를 보고 잘 시간을 균형 배분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너무 앞에 길게 발언을 하면은 뒤에 또 발언할 시간이 짧아질 수 있으니까요.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 얘기, 또 인신 공격 등의 행위는 삼가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네, 그럼 상호 정책 토론 이번에는 장준영 후보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무룡 후보님, 지난 보통 우리 동래구에 보면은 저녁 6시 이후에 동래구를 다니면은 사실은 주차난이 굉장히 힘듭니다. 주차를 한번 대기가 정말 어려운데 우리 김무룡 후보님께서는 동네를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십니까? 우리 동래구의 주차를 해소한다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한 면 조성하는 비용이 한 1억 2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 장준영 후보님께서 향후에 구정을 맡으신다면은 뭐 특별한 묘안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지금 우리 동래구에는 사실은 뭐 사직시장이라든가 서원시장이라든가 동네시장, 인정시장 이런 거 다녀보면서 느끼지만은 사실은 그런 골목시장 같은 데에 지금 주차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나가보면은 거의 거리에는 주차난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동래구에 동네 인정시장과 동네시장에 한 100면 이상이 되는 주차장을 건립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1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려면은 엄청난 이제 예산도 소요가 되고요. 또 그럴 만한 부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골목 시장과 전통 시장의 주차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저도 드렸고요. 이것도 굉장한 구정을 하면서 나온 경험입니다. 또한 실은 거기에 상인들이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더라도 장기간 주차를 하게 되면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을 오시고 하는 고객분들은 러시아워 시간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오시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녹록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김우룡 후보께서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이제 사람 많은 분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동네읍성 한옥마을 조성한다 이런 대표 공약을 내셨는데 어디다가 조성하게 됩니까? 예, 제가 동네 주변이라고 그랬습니다. 동네 주변은 동네 주변에 제가 어떤 걸 지금 생각하나 하면은 사실은 동네를 찾아오더라도 우리 동네에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문화재를 보더라도 버스 하나 될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와서 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동네에 충렬사를 오면 충렬사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충렬사에 오면 충렬사에서 동장대를 거쳐서 북장대를 인생문을 거쳐 북장대로 그다음에 서장대로 해서 이 명륜동이나 동네시장 쪽으로 내려오는 쪽에 해가지고 제가 한옥마을을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명이 죄송합니다. 제가 연설을 좀 해서 목이 메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산동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하도가 되고 있는 한 20년 가까이 지금 소요가 된 재개발 지역입니다. 재개발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옥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실현 가능한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현재 복산동에 재개발 지역이 고분 주위로 해가지고 다 지금 쫙 들어서 지금 재개발 지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분명하게 복산동에 있는 복천동 고분하고 붙여서 한다는 말은 아니고 복천동 주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김우룡 구청장님께서는 주변은 어디를 주변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어디다 하실 건지 주변 어디다 하실 건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죠. 주변 복천동에 지금
중요한 건 그 장소를 명시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의 부동산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하지만 저는 계약하고 준비된 곳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 행정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복산 1구역이 우리 공동주택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예, 한 4,7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6,000세대 정도에서 지금 청수를 내리면서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기에 그 일부 우리 조건부로 인해 가지고 그 한 공간이 생긴 것은 우리 공개공지로 이래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 한옥마을 조성은 실현 가능에 굉장히 의문점이 있고요.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조합을 방문하셔가지고 그래 하셨는데 그 조합에 4,70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와 있는데 또 한옥마을을 만들어나면은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마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우리 장 후보님께서는 장애인 후원회 회장님도 하시고 장애인에 관심을 많이 가시는데 제가 공약을 보니 장애인과 관련된 공약이 하나도 지금 없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저는 20년 동안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공약에는 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당연하게 20년간 제가 해왔던 일을 뭐 서도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공약을 꼭 내 가지고 내가 한다는 것이 나는 기본적으로 내 삶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거는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에 대해서 별도로 내가 공시를 안 했을 뿐이지 저는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럼 공약이 다 없어야죠. 다 늘 봉사를 하시고 했는데 소외받은 계층이 없이 하겠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이 공약이라는 것은 내가 구청장이 됐을 때 어떻게 구정을 살펴서 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그거를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공약에서 뺐다 그러면은 그러면 봉사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어떤 뭘 하겠다는 공약 계획이 없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김우룡 후보님께서 그렇게 콕 꼬집어 갖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지만은 사실은 제가 제 삶에 기본적인 것이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장애인 정책은 알아서 제가 잘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 지금 동래구에 많은 장애인들이 계시고 또 그중에서도 중증 장애를 앓고 계신 분도 계신데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 잘 알고 있으니까 막 그거는 막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거는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김우룡 후보님께서는 예. 과연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구청장 하기 전에 김우룡 후보님이 개인의 돈을 내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봉사라는 게 개인을 돈을 내는 게 봉사라 생각하십니까? 봉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봉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 뒤에서 하는 게 오히려 올바른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김우룡 구청장이 아무리 물질 망능주의라 하더라도 돈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네네. 내가 알기로는 김우룡 구청장님은 사실은 지난 그 구청장 후보에 나오기 전에는 해운대에 살고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동래구에 와서 구청장을 하기 전에 동래구에 봉사라는 걸 한번 하지도 않고 사실은 와가지고 나는 구청장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하신 말씀 제대로 좀 하시고요. 웃으실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구청장 하러 온 게 아니고요. 그 전에도 제가 동래구에 20대 총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동네에 그러한 돌아가는 사항들을 잘 모르신다는 걸 간접적인 입증을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 토론회 시간이 제한되신 끝나고 명확하게 제가 언제 동래구에 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원래 김우룡 후보님께서는 해운대에서 원래 시의원을 출마하시고 거기서 낙선하고 난 다음에 이 동네로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구청장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잘못하시네요. 그거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아이고. 네네. 지난번 선거 때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쪽 당의 후보께서 그건 아닙니다. 네. 네, 두 분 이제 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공약 중에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이 제한됐던 걸 개방하겠다. 그게 이제 해지되면은 이런 게 공약이라는 게 이건 당연히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경정철 밑에 사용되지 않는 여유 공간을 갖다가 하겠다. 어디가 여유 공간이 있으며 그 땅이 누구 소유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자, 김무룡 후보님,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예, 말씀을 사실은 해주시죠. 김무룡 구청장님 그러면은 제가 체육시설을 이렇게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김무룡 구청장님께서는 그 경전철 밑이라 이런 데 체육시설을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아, 그럼요. 제가 그 한 2번 돌아셨댔는데 저는 한 뭐 1000번은 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거기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기에 무슨 그리고 그거는 그린라인 파크로 인해서 그거는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부지가. 자, 김무룡 구청장님, 말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1000번을 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1000번이면은 거의 3년을 빠지지 않고 돌았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김무룡 구청장님은 구청장님 우리 구민들을 가보면은 김무룡 구청장 한 번 뵙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1000번이나 그 바깥에 돌고 그러 하십니까? 아, 그거는 이제 그만큼 많이 지역을 다녔다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예.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이 우리 김무룡 구청장이가 한번 대화하고 또 민원을 여도 한번 만나기가 크게 힘들다고 합니다. 거기 돌면서 우리 국민들이 저희한테 하는 말들이거든요. 그거는 아마 장준영 후보님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김무룡 구청장님은 하는 말들이 다 진짜 똑바로 바르게 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선거 운동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밖에 안 들립니다. 제가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또 많은 민원들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한번 만나자고 전화하고 구청을 찾아가도 한 번, 2번, 3번, 10번을 찾아가고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김무룡 구청장이라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저한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고 어르신들께서 김무룡 막 욕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참 제가 봤을 때는 김무룡 구청장이 얼마나 못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예, 제가 3초 남았는데 오히려 일을 잘했는데 당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거꾸로 좀 말씀하시는 거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잠시 뒤에 토론 순서가 한 번 더 예,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다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동래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산시 동래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두 분의 팽팽했던 토론 잘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이었습니다. 동래구 복산 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4천여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복산 1구역에는 국가사적인 복천동 고분군 그리고 동래읍성 등 문화유산 14곳이 밀집돼 있습니다.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문화재가 출토된다 하면은 문화재 훼손 가능성도 있고요. 또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후보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지역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의견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기호 2번 국민의힘 장준영 후보 해법부터 듣겠습니다. 2분의 시간 드립니다. 예, 사실은 우리 동래구는 부산 문화재의 약 한 30% 가까이가 우리 동네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의 문화유산이 정말 많은 지역입니다. 사실 동래구로 어디를 파도 문화재가 나오는 곳이 없을 정도로 문화재가 많은 곳입니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우리 동네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구청장이 된다면은 저는 최우선적으로 우리 동네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사실은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우리 문화재가
뭐 땅속에 묻힌 문화재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것을 얼마나 잘 동네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발전 문화재를 보존하고 또 두 가지 또 재개발도 하고 그래서 우리 동네의 문화재를 잘 복원해가지고 지금 복천동이라든가 안 그러면 박물관을 지어서라도 우리 수안동 지하철역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도 그렇지만 지금 복천동을 봤을 때는 사실은 주거 환경 개선을 꼭 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을 꼭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동래구에는 인구 유입이 됩니다. 인구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동래구가 좀 더 나은 동래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동네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도 저는 동네 구민이 우선이고 두 번째도 동네 구민이 우선입니다. 동네 구민들의 삶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제가 항상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주정 후보 해법 들어봤고요. 이번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우룡 후보 해법 들어보겠습니다. 2분의 시간 드립니다. 예, 개발과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군은 역사적으로 부산을 낳은 어머니이자 또 그 중심지로서 다양한 시기의 문화유산이 위치한 가운데 도시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역 개발과 이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대립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양립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상생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의 갈등은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 문화유산 보존 체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합니다. 일상생활 공간과 문화유산이 공존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복산 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 조정을 거쳐서 조건부로 통과된 만큼 향후 주민과 우리 구가 소통 협력하여서 지역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개발과 관련한 재산권과 또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에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죠. 그리고 문화유산은 정신적인 풍요를 각각 주는 면이 강하므로 우리는 지역 개발과 또 문화유산 보존이 주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모두가 노력을 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심층사 건립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해서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는 그러한 공간도 마련을 설계해 놨습니다. 네. 네, 두 후보 해법 잘 들어봤습니다. 지역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 사이에 균형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온천 1, 2동의 인구수가 작년 12월부터 4월까지 10,0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현재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 진행 중인데 인구가 증가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어떤 문제점을 생각하고 계신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순서에 따라서 김우룡 후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예, 우리 동네는 부산의 고도심으로 주택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지역이죠. 산업과 주거 형태의 변화로 인해서 주거 환경 개선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명륜동, 또 사직동, 온천동, 복산동을 비롯한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립되었고 또 입주도 했고 또 공사와 추진 중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서로 간에 풀어야 될 부분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한 인구 유입이 많을 것으로 향후 여겨지기도 하고 또 인구 유입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국민들의 고견을 반영하는 주민과 함께 더 소통하는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규모의 공동주택에 수반되는 또 학생들의 증가에 따른
과밀 학급에 대한 대책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구정의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어린이 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마련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였고 올해만 해도 한 5억의 예산을 들여서 학교 앞에 안전 펜스라든지 가속 방지턱 설치 또 교통안전 포인트 마크 부착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시 단위 교통영향 평가 이후 새로 생긴 도로로 인한 인근 주민들과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교통시설 개선과 확충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 시에는 선제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또 그리고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장준영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우리 동래구에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가 단지가 조성되면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이 교통난, 주차난, 아이들의 교육 환경입니다. 보다 철저한 교통 영향 평가를 통해 사업지 주변 도로를 확장하고 교통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교통 정체 문제점은 스마트 신호등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출구 시는 오른쪽 신호등을 길게 하고 퇴근 시는 반대편 신호등을 길게 하는 스마트 도시가 가기 위한 기본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동래구 전체에 범죄 노인 문제 등 GPS 기반의 공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청장이 된다면 동래구 전체에 가로등, CCTV, 신호등 등 스마트화하여 스스로 사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용 주차장을 확대하고 대형마트 등 공용 주차를 확대하겠습니다. 교통난을 겪지 않도록 교통환경 개선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 환경의 문제는 늘어난 인구만큼 수용할 수 있는 학급 수가 충분한지 파악을 하고 그 외에 교육시설 및 육아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잘 연계해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15초 남았는데 예.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네, 두 분의 세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호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주제를 넓혀서 지역 현안, 정책 그리고 도덕성 검증까지 확인하는 그런 자유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방식 역시 발언 총량제로 진행이 되고요. 총 6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전 토론처럼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호 토론, 이번에는 김우령 후보의 발언권을 첫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우리 장준영 후보님이 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은 정가 기록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산지법 위반이라 해가지고 돼가 있는 겁니다. 제가 기장에 농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한 50년 된 농장인데 그 농장에 노후화된 막사를 재건립하면서 좀 수정하면서 우리 관리인이 그 소나무를 한 2그루 뱄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 가지고 된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산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동네의 산에 네. 산을 몇 개라고 한번 지칭해 보지는 않았지만 옥봉산, 마한산, 세미산, 금정산 뭐 이 정도로 내가 대충 볼 수는 있습니다. 대충 보다는 우리 동네는 산이 이렇게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이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신 구청장께서 행정을 이렇게 펼치는데 괜찮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산지관리법 제가 위반한 거 아닙니다. 내가 우리 관리인을 농장에 관리인을 맡겨놨는데 관리인께서 사실은 그것을 공사를 하고 소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런데 내 농장 안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책임지고 그것을 벌금을 받은 겁니다. 우리 나라의 법치주의에 다른 사람이 저지른 그 잘못을 전가해서 벌을 받는다. 이거 또한
제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자, 하나 더 후보님, 물어보겠습니다. 잠깐만, 후보님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 산지관리법에 대해서 우리 관리인이 해가지고 그것을 받았지만은 저는 동네 구정을 이끌더라도 동네구에서 제가 결재를 해가지고 일어난 동네구에 문제가 된다라면 저는 동네구청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개념하고는 요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자,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또 요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들어보셨죠? 예. 예, 2월 17일부로 발효가 됐는데 만약에 이제 구정을 책임지신다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대응을 해서 대책을 세울 것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내가 깊이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은 동래구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인해 가지고 큰 사고가 일어난다 이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만약에 구정 업무를 잘못해 가지고 제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게 된다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타당한 법에 맞춰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은 예. 우리 구청장이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잘못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가 아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해야 되고 이거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구정은 구청장을 뽑는 거는 지금 대통령께서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반장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되고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자치분권 중에 재정분권이라는 부분이 아주 우리 기초지방정부와 관련이 아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어떤 부분을 어떻게 좀 가야 될 지향점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분권 말씀하시는데 네네. 사실은 김우롱 후보님에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동래구가 재정 자립도가 2018년도에 제가 봤을 때 재정 자립도가 20%였는데 지금 재정 자립도를 보니까 15%입니다. 4분의 1이나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김우령 구청장님께서 여기 와가지고 4년을 더 그 동네를 구정을 이끌고 싶어 하는데 또 4년 더 이끌어가지고 재정 자립도가 또 4분의 1 떨어지면은 제가 알기로는 동네는 거의 파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장이 집에 빚이 있으면 빚을 갚는 거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게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동래구가 재정 자립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참 구정을 잘 못 이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드린 답변을 좀 벗어나서 하시는데 그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저 구청장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떨어진 게 아니고 22.38%입니다. 예? 재정 자립도가 뭐죠? 여쭤볼게요. 재정 자립도가 어떤 수치에 대한 비율입니까? 재정 자립도에 예. 제가 재정 자립도가 뭐냐면은 예. 갑자기 지금 생각이 잘 나지는 않지만 잠깐 재정 자립도를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지금 재정 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김우령 후보님께서 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반장 선거하는 거 아닙니다. 재정 자립도가 내려갔다 했는데 재정 자립도가 21.38%예요. 오히려 그리고 우리가 부산시 재정 자립도보다 현격히 떨어지는 줄 압니까?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그래도 중간 상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 어디 구정에 저 재정을 갖다가 바닥을 낸 것처럼 이래 말씀하시니 우리 유권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정확하게 제가 하셔야죠. 파악한 거라 하면은 파악이 잘못됐고요. 재정 자립도의 개념도 모르시는 분이 지금 현재 재정 자립도를 제가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말씀하신다는 거는 이 정말 준비가 너무 안 됐다는 걸 본인 스스로 하시지 않습니까? 재정분권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재정분권에 대해서요. 예, 견해를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방자치, 기초지방정부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만큼 재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정분권에 대한 그런 알고 계시는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하고 있는 중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우리 그와 그다음에 시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예산과 그다음에 구에서 받는 세입으로 가지고 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동래구의 재정 자립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재정분권 말씀인데 재정자립은 그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재정자립도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구세로 받는 재산세가 우리 총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 우리 자체적으로 자립을 해서 할 수 있는 이건데 국가에서 받는 거, 시에서 받는 거 해가 재정자립도고 이거 뭐 중구난방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구에서 중요합니다. 저한테 말씀 질의를 잘 하셨어요. 재정을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재정을 더 견고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이 광역으로부터 더 받아서 지금 튼튼하게 지금 만들고 사업도 잘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고 마무리돼야 될 사업이 많은데 오히려 저보고 재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하니까 이거 황당합니다. 네. 이 개념도 모르시는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질문하시니까 김은호 부총님 자꾸 개념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 그리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 예. 네, 두 후보 지금 장조동 후보는 2분 25초 남았고요. 김우룡 후보는 1분 24초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 김우룡 후보님께서는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명장 정수장 처리장을 이전하겠다고 해가지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 공약했는데 명장 정수장 이전은 말로만 하고 사실상 아무것도 되지 않았거든요. 다 하셨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약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시간 제가 여기서 소비 안 하겠습니다. 맹장 정수장이 이전 시에 그 공간을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하겠다. 그걸 지난 선거 때 공약집을 보십시오. 예. 제가 공약집을 보니 이전하겠다고 돼가 있는 걸로 이전하겠다 들어 있어서 절대 아닙니다. 이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구청장은. 제가 알기로는 이전이 됐을 때 그 공간을 주민께 돌려드리는 그런 공간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래 돼 있습니다. 더 이상 논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우룡 구청장님께서 지금 이 상태에서 가지고 말 바꾸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 안타까울 제시를 뿐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거 말 바꾸는 게 아닌지 만약에 아니면은 우리 장중영 후보님 저한테 사과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 공보물 책자는 분명히 선관위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도 있고요. 예. 그 정확하게 오셔가 정확한 지적을 하셔야지 되지. 그 어디서 뭐 이래 하더라 하는 거 가지고 이래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구정을 책임지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여기서 서로 간에 누가 구정의 적격자냐를 하는데 아닌 이야기들을 자꾸 하면 됩니까? 후보님, 저도 구정에 김우룡 우리 후보님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 네, 두 분 계속해서 이제 남은 시간 잘 활용하셔서 마저 토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조정 후보는 1분 47초 남아 있고요. 김우룡 후보는 22초가량 남아 있습니다. 우리 김우룡 후보님께서는 동네에 공공체육시설이 한 몇 개 정도 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체육시설이 예. 어떤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뭐 이렇게 만산이나 이래 해가지고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들 말입니다.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우룡 후보님께서는 혹시나 옥봉산 체육공원을 좀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많이 가봤죠. 많이 가봤습니까? 혹시나 그거 가가지고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런 걸 한번 본 적은 있으십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으니까 그거 보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보수도 안 하고 혹시나 겨울에는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겨울에 올라가면은 옥봉산의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장실 물이 되는 것도 그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고 상수도 본부하고 이렇게 해서 저 현장을 몇 번 갔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답변을 좀 못 하겠네요. 예, 제가 김우룡 후보님한테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옥봉산에 체육시설 옆에 화장실이 얼어가 있는데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은 이거 물이 얼어서 안 됩니다라고라가 단편적으로만 계속 그래 했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옥봉산에 올라가면은 많은 분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가면은 거의 수십 명이 있는데도 그분들이 화장실을 갈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어도 처리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병산에 가면은 체육시설이 있는데 사실 그 씨름장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씨름장에 보면은 모래가 없습니다. 이 모래가 어디 갔습니까? 하면은 그 게이트볼장에 모래가 없어서 그 모래를 파다가 쓰고 있는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체육회에서 사드리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았지만은 그것도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해서 사실은 그 모래도 한차 제대로 못 사주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사사하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겼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네, 두 후보 남은 시간 2초와 5초 있는데 짧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청장은 구정을 살피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구정을 해야 됩니다. 네, 두 후보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토론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온천천은 부산 시민 약 70만 명이 사용하는 친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산 금정산에서 발원해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를 거쳐서 수영강까지 이르는 약 15km가 넘는 도심 생태 하천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0년 동안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서 수질도 개선하고 편의시설도 확충하고 여러 가지 관광 축제도 열면서 도심 대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후보자들께서는 이 온천천의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인접자치구와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순서에 따라서 김우룡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1분의 시간 드립니다. 예, 온천천은 우리 동래구에 들어가 있는 지형이 5.65km입니다. 이것이 1999년도 온천천 시민공원 조성 이후에 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회 변화를 반영한 도심 속 휴게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설과 녹지 공간을 재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인접구와의 상호협력 방안으로는 제가 취임 이후에 구청장 3개 구의 구청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매월 회의를 통해서 온천천 관리와 또 수질 오염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집중호우로 해서 범람이 됐을 때의 대응도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아쉬운 게 우리 온천천에 하상도로가 우리 동래구가 다 담당하는 게 3개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리의 어려움은 사실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장준영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1분의 시간 드립니다. 예, 사실은 온천천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녀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연제구 쪽은 강남이고 동래구 쪽은 강북이다. 저 참 온천천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 또한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이래 한다 해가지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이 되면은 낮에는 운동하기 좋은 곳, 그리고 밤에는 빛의 거리를 만들어서 온천천을 낮과 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온천천에 대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일들을 여기에 계획서를 적어가지고 가왔습니다. 운동시설과 빛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고 또 그 외에는 우리 인접,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같이 함께 해가지고 온천천을 발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동래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동래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두 후보가 그동안 제시한 공약들, 비전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유권자들께서도 잘 들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토론을 정리하는 마무리 발언을 들어볼 텐데요. 순서에 따라서 기호 2번 장준영 후보 마무리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1분의 시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네 구민 여러분, 저는 우리 동네를 더 새롭고 살맛나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의 진심으로 섬기며 더욱더 낮은 자세로 동네 구민들과 함께 새로운 동네를 위한 신념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저 장준영이 찾아가는 구청장, 열린 구청장이 되어 새로운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6월 1일 동네라는 두 글자가 부산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여러분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동네, 우리 동네 구민 여러분이 하나 된 힘으로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동네를 위해 기호 2번 국민의힘 동네구청장 후보 장준용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우룡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1분의 시간 드립니다. 예,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나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구청장이란 자리는 결코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예, 만약 연습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구청장이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동네 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더 이상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큰 동네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난 4년간 동네 구민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해온 현역 동네구청장 김우룡입니다. 지금 동네구는 신청사 건립 등 차질 없는 사업을 위해 재선구청장이 꼭 필요합니다. 구민 여러분, 우리 동네 일꾼만큼은 사람을 보고 선택해 주십시오. 실력을 보고 선택해 주십시오. 더 큰 동네 발전을 만드는 한 걸음에 다시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우룡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열띤 토론해 주시고 또 답변 열심히 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남은 기간 끝까지 선의의 경쟁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동네구청장 선거 후보자 방송 연설회를 들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네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박관용 전 국회의장님과의 인연으로 일찍 정당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구당에서 홍보부장, 민원부장을 거쳐 국회의원 비서, 보좌관 생활을 하였고 2006년도에는 동네구의원에 당선되어 초선이지만 사회도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28만 동네 구민의 복지 정진과 행복을 위해 열심히 여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0년도에는 부산시의원에 당선되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4년간 활동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재선의원이 되어 경제문화위원장의 직책을 맡아 350만 부산시정의 중요한 정책과 예산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 8년간의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제6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다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6.1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동래구 구청장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공정한 절차와 상식에 맞는 경선이 아닌 단수 전략 공천을 함으로써 무소속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비록 무소속 후보지만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동네 발전에 가장 책임져라 할 수 있는 충분한 행정 경험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네 구민 여러분,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비록 무소속이지만 실력 있는 후보, 정말 동네를 잘 알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호 4번 저 건호성을 꼭 선택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구청장에 당선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꼭 임기 내에 이루어내겠습니다. 건강공원 재개발, 공공산후조리원, 부사령 자간학교 신설, 마을건강센터의 학대 운영 및 미래교육 파크 등입니다. 저희 공약들을 살펴보시면 동래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건강공원 재개발은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온 수건 사업입니다. 우리 동래구에는 한때 부산 경남의 대표 공원이었던 건강공원이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관광객과 신혼부부들이 찾아온 관광명소였으나 지금은 동네 디산보다도 못한 공원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지난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온 건강공원 재개발은 우리 동네의 현안이자 수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2018년까지 1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금강공원 재개발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차장 같은 기반 시설을 빨리 구축해야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금강공원 재개발을 완성하여 예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금강공원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면 위축된 동네 온천과 원청장 상권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제 임기 중에 금강공원 재개발 사업을 꼭 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은 동래구 관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산후돌봄 사각지대를 없애며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파트 대단지와 같은 재개발 지역의 학생 감일 해소를 위해 동네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부산형 작은 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원천장과 명륜동과 같은 대단지 신흥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학생 감일화 현상과 통학 여건 등의 불필요함, 특정 학교 설립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을 통해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마을 공동체 조직 및 활성화를 위해 마을 건강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 동아리 등 공동체 활동을 위한 사회 환경적 건강관리를 전담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교육파크의 설립으로 미래문화 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드론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드론 교육장 및 체험장을 운영하여 드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드론 활용 등의 저변 확대로 4차 산업 중심 도시의 선두가 되겠습니다. 또한 신장년 행복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신장년층의 사회 참여 및 맞춤형 인생 이모작 지원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 및 생애 경력 재설계와 경력 개발을 위한 제도역 교육을 실시하여 신장년 일자리 창출 플랫폼 및 토털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도약 취업 특화 교육 및 사회공헌 활동 등을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의 미래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를 조성하고 볼거리가 넘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 상권 활성화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활력도시, 아동부터 성인까지 교육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누구나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동래구를 만들어 동래구의 자부심을 되찾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동네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또한 볼거리가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를 목표로 동네가 가진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명품 동네를 조성하기 위해 동네업성을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지역문화재와 사적재정비, 힐링문화관광도시로 재도약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역별 지역 상권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여 골목 상권을 살리고 동래구 로컬 푸드 트럭 존을 조성하여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인구 노령화 현상에 대한 문제는 우리 동래구에서는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 아동부터 노인까지 맞춤형 교육 및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영역별 복지와 교육 인프라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동래구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는 맞벌이 부모를 위한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및 야간 아이 돌봄 확대 및 아동 돌봄 사업을 강화하고
방학 기간 맞벌이 가정 아이들에게 안심 도시락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건을 없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 노인들에 대한 돌봄 SOS 센터 운영과 취약계층 노인 돌봄 사업 강화 및 노인 일자리를 구청과 관내 기업과 협약으로 시니어 취업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네 구민 여러분, 이번 6.1 지방선거는 우리 동래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갖춘 구청장이 필요합니다. 비록 무소속이지만 실력 있는 후보, 기호 4번 저 건호성을 꼭 선택하여 주십시오.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 노력,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4번 무소속 권호성 후보의 방송 연설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토론회는 잠시 후 4시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로 생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동래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